다음날 0시, 효력 시작도 다음날 0시, 다음날 옆 가게가 조용해야 된다. 옆 가게에서 아무 소리도 안 들려야 된다. 그럴 가능성은 없잖아요. 기본을 탄탄히 다지시고 그다음에 용어에 빨리 익숙해지시면 문제 푸시는데 큰 어려움은 없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자, 이제 6편, 농지법입니다. 농지법 두 문제이죠. 두 문제이고 또 제일 뒤에 있다 보니까 가끔은 좀 이렇게 많이 신경을 안 쓰시는 분도 있던데 제가 볼 때는 가장 전략 과목이에요. 왜냐하면 그 두 문제가 중요한 두 문제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지엽적인 데서 나오기도 했지만 요즘은 중요한 데서 계속 나오고 있고 또 양이 많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예를 들면 그 다른 법의 두 문제 분량, 도시정비법 고생하는 것의 3분의 1, 도시정비법이 6문제, 3분의 1이 두 문제잖아요. 그 고생하는 것에 비하면 농지법 두 문제 고생하는 게 이건 고생도 아니에요. 아주 작은 겁니다. 그래서 농지법은 조금만 신경 쓰시면 다 되는 거니까 농지법은 놓지 마시고 꾸준히 하시는 게 도움이 되겠습니다. 또 어차피 끝까지 가고 다시 들으실래도 끝까지는 가셔야 되죠. 농지법 끝까지 자주 들으시게 될 거니까 걱정 없이 푸실 수 있습니다. 먼저 1장 총론, 총론이 있는데요. 1절 농지법 총론 내용이 있습니다. 먼저 1번 농지가 있네요. 동그라미 1번 농지는 동그라미 1, 2, 3, 4 네 가지가 있습니다. 농지에 대한 원칙이고 이제 그 예외는 여기서는 뺐습니다만 먼저 농지는 따로 지정하는 게 아닙니다. 농지는 따로 지정하지 않고 이용 현황을 중심으로 따집니다. 이용 현황을 중심으로 그 지목과 또 이용 현황을 또 따지게 되는 거고요. 먼저 대한민국 지목 28가지가 있죠. 지목 자체가 이용 현황을 중심으로 해놓은 거죠. 그래서 지목이 전, 답, 과수원이면 반, 논, 과수원이면 농사 짓는 땅이라고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농지입니다. 지목은 전답과수원인데 거기다 딴 일을 하고 있어도 거기에 콘크리트가 들어가 있어도 농지예요. 전답과수원인 거고 그 사람이 불법 뭔가를 한 거죠. 두 번째요. 28가지 중에 전답과수원이 아닌 다른 어떤 25가지가 있습니다. 그 25가지요. 도로, 국어, 공장용지, 대, 종교용지 뭐가 됐든 간에 거기서 농작물의 경작, 단생식물 재배를 하고 있으면 농지입니다. 다음에요. 세 번째는 농지 계량시설 부지라고 되어 있는데요. 국어가 좀 그렇습니다. 계량이라고 하면 국어 사전에 보면은 뭔가가 있는데 그 뭔가를 고쳐서 좀 더 낫게 바꾸는 게 계량이죠. 그런데 여기에는 농사 짓는데 꼭 필요한 땅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수로, 농로, 제방, 경운기 다니는 길이 있어야 농사를 짓는 거잖아요. 근데 경운기 다니는 그 길, 그 자리에다가는 콩농사를 지을 수는 없죠. 그런데 거기는 농지에 꼭 필요한 거고 농지 사이에 있으니까 같이 농지로 처리하자고요. 그런 농사 짓는데 꼭 필요한 땅들을 계량시설 부지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고요. 다음에 4번은 1, 2번이 지금 실제로 땅에서 직접 농사를 짓는 거라면 4번은 시설 재배나 축산물 등을 얘기합니다. 농산물, 축산물, 생산시설 부지를 농지로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농산물 생산시설 부지로 버섯재배사, 비닐하우스 등을 들 수가 있습니다. 버섯재배사요. 땅에다 버섯 종균을 뿌리는 거 아니죠. 참나무 끊어서 토막을 내서 구멍 뚫어가지고 거기다 종균을 심는 겁니다. 그러면 통나무가 쪼르륵 이렇게 서 있는 자리 있잖아요. 거기도 농지로 보는 거고 축산물 생산시설 부지요. 돼지를 직접 땅에다 심지는 않잖아요. 돼지집이 있으면 그 집 안에서 돼지 띄워놓는 것도 같이 농업 축산업에 해당한다. 그 땅도 같이 농지로 본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상 네 가지가 농지입니다. 다음 두 번째요. 굵은 2번 농업인과 농업법인, 농업경영체가 있습니다. 2-1번 농업인, 2-2번 농업법인. 민법에 인격 갖춘 게 자인인과 법인이 있는 거죠. 자인은 한 명 한 명이고 법인은 단체를 얘기합니다. 농업을 하는, 농업을 가진 인격 갖춘 사람도 즉 농업 경영을 할 수 있는 사람, 농업 경영체에도 두 가지가 있는 겁니다. 첫 번째, 농업인요, 자인인을 얘기하는 거죠. 농업인 요건 네 가지가 있는데 두 번째, 세 번째는 시험 나온 적이 없고요. 첫 번째, 1000제곱미터 이상
농업에서 농사를 짓는 분이면 농업인이고 2번, 3번 생략하고 4번 농산물 연간 판매액이 120만 원 이상이면 농업인이 됩니다. 그래서 뭐 계산하기 편하게 120만 원, 한 달에 10만 원, 그러면 뭐, 그러니까 뭐요? 그러니까 3일에 10,000원, 하루에 3,500원이면 농업인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 극단적으로 따져서요. 그래서 매일 아침 전철역 앞에 가서 콩나물 한 봉, 두 봉다리씩만 팔아도 그러니까 농업인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다음에요. 그러니까 농업법인 단체가 있는 거죠. 농업법인 단체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작은 1번, 동그라미 1번 영농조합법인과 그러니까 동그라미 2번 농업회사법인이 있습니다. 영농조합법인은 그러니까 무슨 장목조합을 얘기하는 거예요. 어디 딸기조합, 어디 메롱조합, 어디 뭐 키위조합 그런 것들이 되겠고요. 농업회사법인은 그러니까 농업회사인 단체입니다. 법인인 거죠. 회사법인입니다. 농업을 걸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데 거기에는 근데 농업과 관계없는 사람들이 뭐 어디 강남에다 사무실 차려놓고 뭐 이런 이상한 짓을 할 수도 있으니까 나쁜 목적으로 악용할 수도 있으니까 업무집행권 가진 자, 상법에서 이사를 얘기하는 겁니다. 업무집행권 가진 자 3분의 1 이상이 농업인이어야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농업인, 농업법인이 농사를 짓는 게 농업경영입니다. 다음 쪽이요. 122쪽에 굵은 3번 농업경영. 동그라미 1번 농업경영이란 농업인이나 농업법인이 자기 계산과 책임으로 농업을 영위하는 것을 말한다. 그러니까 이분들이 농사 짓는 게 농업경영입니다. 그러니까 이 표현도 의미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농업경영은 이 농업인, 농업법인이 농사 짓는 게 농업경영이라고요. 그러니까 따라서 농업인, 농업법인이 아닌 사람, 1,000제곱미터도 아니고 120만 원도 아닌 할머니가 손주들 오면 따줘야지 방울토마토 키우고 있는 거예요. 농업인, 농업법인이 아니니까 농업경영이 아닌 거죠. 그런 것은 대비되는 표현으로 그러니까 농작업이라고 부릅니다. 그냥 농사를 짓는 거지 농지법에서는 농작업이라고 하는 거고 농업경영과 구분을 합니다. 농업경영은 농업인, 농업법인이 하는 거고요. 그래서 좀 이따 보실 경자유전에도 이 개념이 계속 이어지기 때문에 농업경영은 농업인, 농업법인이 하는 거다라고 하는 거를 그러니까 약속으로 잡아두셔야 됩니다. 동그라미 2번 자경이요. 농업인이 자기 농지에서 농업법인이 자기 농지에서 스스로 농사짓는 게 자경입니다. 다음에 2장 경자유전 농지의 소유 제한이 있습니다. 이건 농지법 수준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헌법에 걸려 있는 겁니다. 대한민국 헌법에만 있는 게 아니라 대한민국에만 있는 게 아니라 2차 세계대전 1945년 2차 세계대전 끝나고 나서 그 식민지 해방된 아시아, 아프리카, 남미 거의 대부분 나라 헌법에는 다 경자유전이 있어요. 왜냐하면은 그러니까 우리나라 얘기하면 지주, 외국들도 마찬가지고요. 뭐 엄청나게 수탈을 해갔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그때 일제 때 소작하시던 분들이요. 소작농요. 뭐 다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고 1940년대 조선 사람들 한 15%가 굶어 죽은 거 아세요? 15%가 굶어 죽었습니다. 먹을 게 없어서 굶어 죽었다고요. 소작농을 해서 그러니까 10마리 나왔습니다. 그러면 땅을 빌려서 이 사람이 농사를 다 지은 거잖아요. 그러면 땅 빌렸으니까 땅값은 줘야죠. 그러니까 임대료 주듯이 그러니까 줍니다. 보통 한 얼마면 될까요? 요즘 생각이 아닌 거죠. 그때는 9마리를 가져가는 거였어요. 90%가 지주가 그러니까 10마리 나오면 9마리를 가져가는 겁니다. 1년 내내 농사 지은 사람에게 10분의 1을 준다고요. 그러면은 한 그러니까 100가마를 내서 그러니까 10가마 갖고 그러면 겨울 내내 따뜻하게 먹고 살 수도 있겠네. 100가마 낼 정도로 돈을 주지를 않죠. 그러면 배부르면 말을 안 듣잖아요. 그쪽 그때 지배하던 일제 사람들이 생각을 할 때에는 겨우겨우 먹고 살 수 있을 만큼만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고요? 보릿고개 말하는 말이 이제 그때 있었던 거였죠. 그러니까 그 한 말 갖고 어떻게 아껴 먹어도 그러니까 뭐 구정되고 나면 설되고 나면 다 없어져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보리 필 때까지 그 소나무 그 안에 그러니까 빨간 그 껍질을 끓여서 먹고 뭐 애기들 흙 먹고 그러고 이제 컸었던 거였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뭐 이제 그 다음 얘기로는 뭐 길게 갑니다만 그러니까 너무 가면 안 되겠습니다만 그 솔 안에 있는 빨간 껍질 먹고 그걸로 허기는 면했지만 그게 소화가 돼요. 개미나 소, 양 같으면 섬유질을 소화시키겠지만 그 빨간 속살, 그 소나무 속살이 100% 미에로 파이브 하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뭐 무슨 광고가 돼버렸습니다만
완전 100% 섬유질입니다. 사람은 소화시킬 수가 없죠. 그러니까 그것 그대로 엉겨서 나오니까 나오냐고요. 애기들이요. 그래서 어떻게 가난하다고 그래요? 똥구멍이 찢어지게 가난하다는 게 그때 나온 얘기였죠. 그렇게 됐습니다. 그러면 그러더라도 애기가 그렇게 고생하고 못 먹어서 이렇게 부항에 들어갔고 배가 막 이만큼 뭐 개구리 배 같이 이렇게 커지고 그러더라도 요 한 봉다리는 남겨놓는 거죠. 씨 나락이요. 내년 농사에 쓸 거예요. 농부는 농사 짓는 사람은 굶어 죽어도 씨나락은 베고 죽는다. 그런 이제 얘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씨나락을 털어서 한 끼를 먹는 순간 우리 이제 다 내년도 없고 이제 우리 끝나세 뭐 이제 이런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그거는 손 못 대는 겁니다. 그렇게 소중하게 그 보관하고 있는 그 씨나락을 귀신이 와서 까먹고 있으니, 그러니까 뭐 이제 애기들도 못 주고 굶어 죽는 한이 있어도 애기들도 안 주고 있는 그 씨나락을 귀신이 까먹고 있으니 폴짝폴짝 뛸 일 오시죠. 그러니까 벼 나다를 나락이라고 하잖아요. 씨로 쓸 거예요. 그래서 귀신 씨나락 까먹는 소리가 있고 그랬던 거였죠. 아무튼 다 그 절절한 고통이 있는 거였습니다. 똥구멍이 찢어지게 가난하고 귀신 씨나락 까먹는 소리만큼 황당한 얘기가 없는 거였죠. 아무튼 그 고생을 했으니까 이제는 안 되겠다. 45년 뒤에는 각 나라마다 다 경자유전이 헌법에 걸려 있는 겁니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그런데 이 제도가 이제 그 당시에는 그랬지만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부터는 시간이 지나니까 농업국가로만 계속 갈 수가 없으니까 조금 예외를 두어서 이럴 때는 그러니까 농사를 안 지어도 쓰게 해주자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예외가 생기고 그 예외가 우리 시험의 중요한 초점이죠. 헌법에 걸려 있는 거니까 농지법 두 문제 중에 거의 한 문제는 경자유전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경자유전이 원칙입니다. 그러니까 경자유전. 그러니까 농지는 그러니까 자기의 농업 경영에 그러니까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이를 소유하지 못한다. 즉 농업 경영할 자만 농지를 소유할 수 있다. 근데 지금 농업 경영에 이용하고 있는 사람은 농지 위에서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시골에서 도시로 내려가는 사람 있잖아요. 귀농하는 사람은 앞으로 농사 짓겠다 할 때도 농지를 소유할 수 있어야 농사를 지을 수가 있는 거죠. 세로로 쓰니까 이상한가요? 아무튼 뭐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지금 소유하고 있는 사람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농사 짓겠다 하는 사람도 농지를 소유할 수 있는 겁니다. 당연하죠. 그래야 농지가 있어야 농사를 지을 거니까요. 자, 그런데 이게 원칙인데 이거에 대한 예외가 있습니다. 예외라고 하면은 농업 경영을 하지 않아도 그러니까 농지를 소유할 수 있는 예외가 있습니다. 농업 경영을 하지 않는 거지 농작업을 않는 게 아니라고요. 농작업과 농업 경영 구분해야죠. 농업 경영이 뭐였고요? 농업인, 농업법인이 농사짓는 게 농업 경영이었습니다. 농업 경영을 하지 않아도 그러니까 겉으로 볼 때는 농사는 진행돼요. 그러니까 그렇지만 예외 규정에 해당하는 겁니다. 농작업이 아니니까요. 농업 경영을 하지 않아도 농지를 소유할 수 있는 큰 세 덩어리 작게 11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적 사유 3가지. 그러니까 불가피한 경우 2가지. 법에서 정책적으로 허용하는 경우 6가지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농업 경영을 하지 않아도 소유할 수 있다. 여기 공적 사유 첫 번째로요. 뭐 그 표가 익숙하지 않으시면 문장으로 가도록 하시죠. 2-1번 공적 사유. 1번 국가 지방 행정 목적을 위해서 하는 거죠. 농업 경영 아니어도 됩니다. 2번 농전용 협의를 마친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 농지 전용, 농지를 농지가 아닌 다른 용도로 쓴다. 즉 콘크리트 건축물이 올라서는 건데 그걸 하겠다고 협의를 했습니다. 관청은 관청에게 허가받지 않는다. 관청끼리는 협의한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행정청이 전용을 하는 겁니다. 공적 사유죠. 세 번째, 한국농어촌공사나 수용 등등 법 규정에 의한 취득, 공적인 경우입니다. 2-10번 불가피한 경우요. 첫 번째, 상속은 애고애고 슬픈 일이죠. 그건 투기가 아니고. 두 번째, 담보농지 취득. 개인이 농업인 등에게 돈 빌려주고 돈 못 갚았으니까 논 내놔. 이건 안 되는 겁니다. 농협이나 농어촌공사 등 공적기관에서 영농자금을 빌려줬어요. 그러면 이제 아주 저리로 빌려준 거고, 그 다음에 또 가끔 이제 어려울 때는 뭐 탕감도 하고 줄여주기도 하고 그러는데 아무튼 돈은 받아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여차저차해서 근데 돈을 못 받게 되고 어쩔 수 없이 땅을 뺏어와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게 담보농지 취득입니다. 어쩔 수 없이
땅을 가져오게 되는 거라고요. 다음에 2-3번 정책적으로 허용하는 경우 6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요. 8년 이상 농사 짓다가 도시로 나갔습니다. 도시로 나갔으니까 농업경영 하지 않는 거죠. 그래도 시골에 든든한 비빌 언덕이 있으면 마음이 든든하잖아요. 동그라미 2번 둘째 줄에 있는 시험, 연구, 실습지, 종묘, 생산용지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농기계 회사를 들어보자고요. 트랙터 콤바인 만드는 회사인데 트랙터 콤바인 제대로 돌아가는지 콘크리트 바닥에서 돌릴 수는 없잖아요. 논바닥에서 돌려봐야 됩니다. 그럼 그 사람은 농지를 소유할 수 있는 거죠. 그래야 되잖아요. 그분은 농기계 회사 사장인 거지 기계공장 사장이지 농업 경영하는 농업인, 농업법인이 아닌 거죠. 다음 세 번째요. 주말 체험 영농이 있습니다. 애기들 맨발로 흙밟게 해보자 라고 하는 거죠. 4번 농지전용 허가와 신고가 있습니다. 논밭에다가 콘크리트 건물이 올라서게 되는데요. 여기 2번은 농지전용 협의, 행정청이 전용하니까 여기는 행정청이 아니니까 허가나 신고입니다. 개인, 공기업 역시 행정청 아니죠. 공기업이 전용할 때도 허가를 받거나 신고합니다. 5번째요. 농지개발사업지구 1500제곱미터 미만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름만 놓고 거기까지만 보면은 마치 농사를 제대로 짓는 것처럼 보입니다만 그게 아니고요. 농어촌, 관광, 휴양지 아니면 그런 곳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도농관 교육 촉진, 농어촌, 관광, 휴양지 등이어서 결국 오리탕, 닭탕 파는 여름에 놀러 가시는 그런 곳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농업 경영이 아닌 거죠. 6번째요. 경사농지는 비탈진 땅, 농사 짓기가 어렵죠. 농업 경영을 하지 않아도 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상 경우들에는 예외가 허용된다. 다음 제2절 농지 소유 상한이 있습니다. 외국에 그런 그 기계농, 대규모 농과 이기지는 못한다 한더라도 어떻게 좀 그래도 우리가 유지가 되려면은 농업 경영의 규모를 키워야 되는 거죠. 그래서 농업 경영일 때는 무제한, 농업 경영을 위해서 소유하는데 제한을 두지 않습니다. 크게 해야 생산성이 높아지는 거죠. 농업 경영 아닐 때 상한이 있습니다. 모든 경우는 아니고요. 이 중에 큰 세 덩어리인데 공적인 경우는 상한을 둘 필요가 없겠죠. 상한 3가지가 있는데요. 그 표로 보시죠. 2절에 그 표가 옆으로 6칸입니다. 한 칸씩 가도록 하죠. 첫 번째 칸요. 상속받아 농업경영 하면 무제한. 두 번째 칸요. 상속받아 농업경영 하지 않으면 부모님 뜻을 기린다. 그 점에서 10,000제곱미터까지만 소유할 수 있게 합니다. 세 번째 칸요. 상속받아 농업경영 하지 않는데 나머지 논밭을 주면 내다 팔아야 되는 거죠. 내다 파는 게 이러저러 어려우니까 그냥 농어촌공사에게 맡깁니다. 내가 직접 할 수는 없으니까 당신 해도 안 되죠. 불법이고요. 농어촌공사에게 맡기고 농어촌공사에서 알아서 내 돈 빌렸을 사람 찾아봐 주쇼. 맡기면 무제한 소유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요. 네 번째 칸이요. 도시로 8년 이상 농사했다가 도시로 나갔습니다. 이농한 거죠. 이농했으면 그래도 시골에 든든한 언덕이 있어야 되잖아요. 언덕이 있으면 좋잖아요. 그래서 10,000제곱미터까지 소유할 수 있습니다. 다음에요. 5번째 칸이요. 도시로 나갔는데 이농했는데 옛날에 갖고 있던 돈 나머지를 다 농어촌공사에게 맡기면 무제한 소유할 수 있습니다. 다음에 6번째 칸이요. 주말 체험 영농이 있죠. 주말 체험 영농은 1,000제곱미터 미만까지 소유할 수 있습니다. 여기는 농업경이 아니고 농업인이 아니게 한다고 그랬죠. 농업인이 아까 1,000제곱미터 이상입니다. 농업인이 아니게 하려니까 1,000제곱미터 미만까지 소유할 수 있다가 있는 거죠. 이상이 있고 소유 상한이 있는 거고요. 그 문장들 그대로 읽는 것들을 생각하겠습니다. 3절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이 있습니다. 그냥 그 역시 그대로 경자유전입니다. 경자유전인 거죠. 경자, 농업 경영 하거나 하려는 자는 유전, 전답을 소유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 지금 농사 짓고 있는 사람은 농지를 소유하고 있어서 농사를 짓고 있으니까 거기서 그냥 열심히 농사 지으면 되는 거죠. 예, 가뭄 안 생기고 홍수 피해 안 당하고 잘 농사 지으면 되는 겁니다. 여기에 주된 초점은 여기 앞으로 농사 짓겠다라고 하는 분을 얘기하는 거죠. 시골로 도시에서 시골로
귀농을 했습니다. 아니면 농사 짓고 있던 사람이 농지를 더 확대하고 싶다고요. 농업 경영을 확대하고 싶은 거죠. 그러면 앞으로 농사를 지을 거니까 어느 사람은 농지를 소유할 수 있게 해줘야죠. 농사를 지어 왔다고요? 앞으로 짓겠다고요? 앞으로 짓겠다고요. 농업 경영 보고서가 아니라 농업 경영 계획서를 내는 거죠. 계획서를 내면 당신은 농사를 짓겠다고 했으니까 농지를 소유할 수 있습니다. 농지를 소유할 자격이 됩니다. 관청에서 도장을 찍어주는 겁니다. 그런데 안 짓고 있다가 지금 처음 새로 그 농지를 처음 이제 갖게 되는 거잖아요. 소유를 이제 시작하게 되는 거죠. 소유라기보다도 취득, 이제 처음 갖게 된다. 당신은 농지를 그러니까 새로 소유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취득할 수 있습니다. 취득할 자격이 됩니다. 라고 해서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을 내주면 그 증명을 첨부해서 등기하고 소유하게 됩니다. 경자 유전을 그대로 쓴 얘기예요. 근데 이걸 누구한테 하냐면 시구읍면장에게요. 관청을 보시죠. 여기서는 이제 농지법이니까 국가를 대표하는 농림부 장관, 광역에 그러니까 특별시장, 그러니까 광역시장, 도지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 아래 시와 군이 있고 특별시 광역시 아래 구가 있죠. 여기까지가 지방자치단체고 행정구역으로는 그 아래 읍면동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동, 읍면이 있습니다. 물론 그러니까 평택시 성완면 등도 있긴 합니다만 그건 특별한 예외인 거고요. 읍면동이 있는데 누구한테 받으라고요? 시구 읍면에게 받으라고요. 시장, 구청장, 읍장, 면장에게 받는다. 결국 누가 아니라는 거예요. 군수가 아니다. 그러면 됐죠. 시구 읍면 네 글자로 외우셔도 되고 아니면 군수가 아니다. 왜요? 시나 구에는 논이 많지가 않잖아요. 군, 경기도 가평군, 그다음에 강원도 홍천군, 전남 등등등 농지 엄청 많습니다. 그걸 군수가 책상머리에 앉아서 처리하면 안 된다. 시구읍면이다. 시구읍면 네 글자 며칠이요? 4일이 되죠. 문장 보겠습니다. 동그라미 1번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는 농업경영계획서를 작성해서 시구읍면장에게 제출해서 농지 취득 자격증명을 발급받아야 한다. 이번 시구읍면 네 글자 시구읍면장은 증명 발급 규정을 받으면 4일 안에 발급해야 된다. 농업경영계획서를 작성하지 않고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때는 서류를 검토하는 그 기간이 줄어드니까 2일 내 발급해야 한다. 3번 등기 신청 때 증명을 첨부해야 된다 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경자 유전. 다음에 3장이에요. 그러니까 농지의 이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농지의 이용에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유휴 농지, 놀리고 있으면 다른 사람을 집어넣어서라도 농사를 짓게 하겠다. 즉 취지는 뭐냐면 농사는 계속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요. 그러니까 임대차, 사용대차는 이 경자유전에 어긋나는 거죠. 경자유전. 농지를 소유가 있으면 자기가 직접 농사를 지어야 되지. 돈 빌려주고 뒷짐 주고 다니면서 농사는 잘 되는가? 왜 지난달 월세 안 들어왔대? 그러고 하면 안 된다고요. 경자유전에 어긋나는 거죠. 극히 예외적으로만 허용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별표 보시다시피 그렇게 이제 많이 나온 부분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2장 경자유전과 4장 농지보전이 주 초점입니다. 설명 간단히 드리면, 그러니까 먼저요. 3장 이용에, 그러니까 1절 대리경작자 지정이 있으면 농지가 있습니다. 그러면 소유자 A나 임차권자 B가 농사를 지어야 되죠. 그런데 시장 군수구청장이 봤을 때 여기를 농사를 안 짓고 있다고 판단을 한 겁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을 집어 넣어서라도, 그러니까 다른 사람 C, 그러니까 A, B를 대신해서 농사 지을 사람, 대리경작자를 집어 넣어서라도 농사는 계속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건데, 그러면 거기까지 취지는 이해되시는 거고 딱 하나 남는 거예요. 농사 안 짓고 있네? 지정하는 거 아니라고요. 지정을 하면은 그러니까 A 소유자, 그러니까 아니면 임차권자 A 소유자로 보죠. 뭔 소리래요? 농약 사러 갔다 왔는데? 그러면 지정을 또 취소해야 되고, 그러면 C는 난 지정받았다고 해서 나 이것저것 준비하고 있었는데 또 왜 농사를 못 짓게 해요? 이게 복잡해지는 거죠. 그래서 지정의 예고 처분을 하는 겁니다. A, B, 그러니까 당신들 농사 안 짓고 있죠? 누가요? 시군구가요. 그래서 대리경작자를 지정할 겁니다.
할 얘기 있으면 하세요 라고 하는 겁니다. 요거 하나가 초점이고요. 그 다음에 농사는 기본이 3년이다는 거죠. 어느 작물을 심으면 또 아니면 옮기면 그 작물이 새로 크거나 또 옮겨서 자리 잡는데 일단 그 자리에 있는 병충해하고 익숙해져야죠. 병충해를 이겨요? 지금까지 농약 그렇게 뿌려도 못 이겼잖아요. 병충해랑 익숙해져서 서로 나 요만큼까지만 할게. 거기까지만 너 줄게. 너 그러니까 내 거 좀 나눠 먹고 너 너무 그러면 아이씨 보고 농약 뿌리라고 그런다. 아무튼 뭐 그렇게 해서 뭐 이렇게 좀 익숙해지는데 시간 걸리고, 그러니까 걸음 충분해지고, 그다음에 작물 내고 성과물 내고 하는데 시간이 걸리는 거죠. 농사 기본이 3년입니다. 그 두 가지면 됐어요. 굵은 1번, 동그라미 1번. 시장군수구청장은 놀리고 있는 농지, 유유농지에 대해서 소유권자, 임차권자를 대신해서 농작물을 경작할자, 대리경작자를 시군과 직권으로 정하거나, 그러니까 이 시의 신청, 유유농지를 경작하는 자의 신청을 받아 대리경작자를 지정할 수 있다. 동그라미 2번. 시군구는 인근 지역의 농업인, 농업법인 중에서 대리경작자를 지정하는 게 원칙. 동그라미 3번. 지정 예고에 대해서 이의 신청을 하는 겁니다. 대리경작자 지정의 예고 처분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이 A나 B는 그러니까 무슨 소리래요? 나 농사 지으려고 준비하고 있었는데 이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아유 죄송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 사람으로 가는 거고요. 그러니까 무슨 소리래요? 얘기할 거 있으면 10일 내 이의 신청을 하라고요. 그러니까 여기가 10글자인 거죠. 대리경작자 지정의 예고, 아니면 대리경작자의 지정 예고인 거지. 대리경작자 지정 예고 9글자면 틀려요. 10글자 맞추자고요. 그래서 농사는 계속 되어야 한다. 그것도 10글자죠. 됐습니다. 동그라미 4번. 따로 정하지 않으면 농사는 기본이 3년이다 라고 하는 거죠. 굵은 3번. 농지의 임대차, 사용대차는 그 사유 갖고 나온 거 많지 않고요. 그냥 또 그리고 그 다음에 이어지는 내용도 거의 대부분 민법, 민사특별법에 있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약자보호규정, 임차인 보호규정을 여기에 그대로 적용을 한 겁니다. 농사는 3년, 그것 빼고 나면 뒷부분은 똑같아요. 3-2번에 그러니까 임대차 기간, 묵시갱신 등이 있는데 그 중에 뭐 동그라미 1, 2, 3 그 3년과 관련된 얘기만 했고, 그러니까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약자보호규정을 그대로 넣어놨으니까 그 내용 아시면 됩니다. 기본 취지를 아시면 적용하는 거지. 그러니까 크게 문제 안 되고요. 나는 1차 합격하고 2차만 하는데 어쩐데? 다 아세요. 그 정도 어려운 거 아니에요. 민사특별법 그 기본 가닥이고 한 번만 읽어보셔도 다 아실 수 있는 그런 내용들 수준입니다. 생략을 하고요. 다음 보시죠. 4장 농지의 보전입니다. 농지는 농지로 계속 써야죠. 농지가 있는데 막 거기다 콘크리트 묻고 그래서 농사도 못 짓는 땅을 개인 마음대로 만들고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 여기는 농사를 제대로 지어보자 농업진흥지역 1절이요. 2절 논밭에다가 콘크리트 함부로 붓지 마라 농지 전용 제한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장의 1절이요. 그러니까 농지는 아까 따로 지정하는 게 아니라고 그랬죠. 근데 농지 중에 여기는 농사를 제대로 지어보자. 그러니까 농업진흥지역을 지정을 합니다. 그러면 그게 아닌 땅은 그냥 일반 농지, 맨 농지, 농업진흥지역 아닌 농지,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가 되고요. 농업진흥지역을 다시 두 가지로 농업진흥구역과 그러니까 농업보호구역으로 나눕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요. 이름에 진흥이 있는데 또 진흥이 있어서 좀 그렇습니다만 아무튼 가도록 하시죠. 진흥구역은 농지가 집단화된 땅, 논밭이 쫙 깔린 땅입니다. 김제평야, 김해평야, 김포평야를 얘기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농업보호구역은 그러니까 농업환경을 위해서 농업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겁니다. 농사 지으려면 그러니까 물이 있어야 되죠. 그래서 여기에 물 내는 땅을 얘기합니다. 용수원 확보, 수질 보존을 위한 땅이고요. 땅에 이름을 붙였습니다. 뭐 하려고요? 행위 제한 하려고요. 어떤 행위 제한이 따르냐? 여기는 콘크리트 3덩어리, 여기는 콘크리트 5덩어리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름은 보호지만 여기에 콘크리트가 더 많이 들어갈 수 있다고요. 여기가 규제가 더 센 거고 여기는 규제가 약한 곳이죠. 물만 흐리지 않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 그러니까 보호에는 5가지가 들어간다.
보호오인 거죠. 보호우우입니다. 보호우우. 진흥구역에는 김제평에 농업생산 당연히 들어가야죠. 농업생산을 위한 시설 들어가야 되고, 그다음에 사람 살고 있으니까 사람 사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시설 들어가야 되고, 김제역 등과 공적 시설 들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농업보호구역은, 그러니까 거기는 여기보다는 김제평의 한가운데보다는 규제가 약한 곳이죠. 그러니까 여기도 그러니까 농업생산, 사람 사는데 필요한 최소한 시설, 그다음에 이러저러한 공적 시설에 여기에는 농촌분들 소득이 약하시니까 소득 증대 시설, 그다음에 이러저러한 기반시설 충분하지 않으니까 생활여건 개선 시설 해서 두 가지가 더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농지전용과 이어지게 되는 게 김제평야에서도 허용되는 최소한 시설이 뭐냐고요. 네, 그것까지 가게 됩니다. 가면 하나씩 보면서 가시죠. 굵은 1번 지정 대상 지역, 동그라미 1번 농업진흥지역은 국토개혁법에 의한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을 대상으로 지정한다. 특별시 녹지지역은 제외한다. 당연히 주상공에다 농사짓자 지정할 리는 없죠. 주상공이 아닌 녹관농자입니다. 서울 한가운데다가 농사짓자 관리는 없잖아요. 서울시는 제외한다. 동그라미 2번 농업진흥구역은 농지가 집단화, 농업보호구역은 용수원확보, 수질보전, 물대는 땅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대표예요. 농업진흥구역에서는 그러니까 농업생산 최소한 공적시설이 들어가는 거고, 제일 아랫줄이요. 농업보호구역에는 농업생산 최소한 공적시설에 소득증대, 생활여건 개선시설이 추가적으로 들어가는데 그 세부적인 내용들은 나온 적 많지 않고요. 이 최소한 시설을 보도록 하시죠. 김제평야에도 허용되는 최소한 시설입니다. 뭐 그거 앞글자 따서 외우는 거 아니고요. 그냥 6시 내 고향 화면 한번 떠올리시면 됩니다. 6시 내 고향이요. 사람이 사는 집이 있어야 되죠. 집에서 생활하는 곳, 아파트 같은 건 안 되고요. 농지법에 정해져 있는 농업인 주택 있습니다. 사람 살고 소, 돼지도 같이 살아야 되죠. 농업용, 축산업용 시설 같이 들어갑니다. 집이 있고 마을이 있으니까 마을회관, 어린이 놀이터 등 마을 주민 공동생활을 위한 편익시설 들어가야죠. 그 다음에 정미소 있어야 되잖아요. 가공처리시설. 그 다음에 종자연구, 병충해 연구를 을지로 해서 할 수는 없잖아요. 시험 연구시설은 김제평야 한가운데 당연히 들어가야 되는 최소한의 시설입니다. 여기까지 보셨고요. 다음 쪽 보시죠. 2절 농지전용 제한이 있습니다. 농지는 농지로 써야 된다. 근데 농지가 아닌 다른 용도로 바꾸는 게 전용이죠. 용도를 바꾼다고요. 농지에 콘크리트 건축물 들어서는 것들을 떠올릴 수가 있습니다. 농지는 자기 마음대로 하면 안 되죠. 농지 전용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농지 전용하려면 허가를 받아야 되죠. 농지는 소중한 것이요. 어디까지 올라가세요? 농림부 장관까지 올라가서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관청은 관청에게 허가받지 않는다. 관청끼리는 협의하는 거죠. 관청은 관청에게, 관청과 농림부 장관과 다른 관청은 농림부 장관과 협의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지역에서나 그 사유이면 당연히 하게 해주자고요. 그런 것을 매번 서류 넣어서 검토하고 허가할 게 아니라 당연히 하게 할 거니까 그거는 신고를 받아주자는 거죠. 신고하고 농지전용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신고는 누구에게요? 우리 시험공법에서 한 발 더 나가면 대한민국 모든 행정법에서 대한민국 행정법에서 99.9% 신고는 시군구입니다. 우리 시험공법에서 100% 신고는 다 시군구에게 신고하게 되어 있어요. 만약에 신고를 농림부 장관에게 신고한다. 2박 3일 걸려요. 3박 4일 걸릴 수도 있습니다. 인천 영평도에서 인천 나오는 배 하루에 4번 있어요. 첫 배 놓치고 나면 점심 먹고 두 번째 배, 그 배 타고 인천 앞바다 내려서 전철 타고 인천광역시장 앞에 갔는데 5시 문 땅 닫았습니다. 그럼 그날 신고 못 하잖아요. 죄송합니다. 그게 아니라 지금 어디까지 가야 돼요? 저쪽 농림부까지 가려면 세종시까지 가야 되잖아요. 세종시까지 가야 되는데 그야말로 3박 4일 걸리는 거죠. 인천시청이 아니고요. 농림부 장관이면 3박 4일 넘게 걸립니다. 아무튼 신고는 당연히 하게 해줬으니까
그냥 관청에게 알려만 주면 되죠. 가장 가까운 사람, 가장 말단 이 처리하면 되는 거죠. 그리고 뭐 자료야 자기들끼리 주고받고 하면 되는 거죠. 허가 없이 전용하는 건 나중에 보도록 하시고, 신고만 하고 전용할 수 있다. A4용지 하나 더 주고 나 전용한다. 논밭에다가 콘크리트 올린다. 할 수 있으니까 사유가 그렇게 많지는 않겠죠. 이거는 당연히 하게 해주자고요. 김제평야에서도 당연히 허용되는 사안입니다. 그래서 김제평야에서도 허용되는 최소한의 시설에다가 농수산물 유통은 특히 중요하죠. 딸기나 메롱이요. 메롱은 그래도 껍질이 두꺼우니까 문제가 덜하지만 딸기 같은 경우는 날짜 며칠만 지나가도 그 상품성에 커다란 문제가 생기고 가치가 뚝 떨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유통시설 하겠다는 건 신고만 하고 할 수 있고, 경사농지는 농사 짓기가 어려운 거죠. 그래서 신고만 하고도 전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상 세 가지는 다 농지를 전용하고 있네요. 농지를 없애고 있습니다. 그냥 그대로만 가다 보면 대한민국에 논이 없어지고 그래서 비 왔으면 다 바다로 흘러내려가 버리고 대한민국이 사막이 될 수가 있잖아요. 논에서 물을 담고 있는 게 우리 생활 환경에 엄청난 영향을 주고 있는 겁니다. 아주 소중한 영향인 거죠. 농지를 없애니까, 농지를 또 일정 새로 좀 어느 정도를 또 만들어서 100% 똑같이 채울 수는 없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라도 만들어서 농지를 일정한 규모로 유지 보전해야 되겠다. 농지를 없애는 사람들은 농지보전 부담금을 내라고요. 농지 전용 때 내는 겁니다. 여기는 농지 전용입니다. 어느 공사 현장이 있어요. 공사 현장이 있는데 그 공사 현장에서 그 밤에 자재를 관리하기 위해서 컨테이너 박스 경비초소를 놔야 되는데 놀 자리가 없네요. 옆에 고구마밭이 있습니다. 주인한테 얘기해서 여기 고구마밭에다가 경비초소 좀 놓읍시다. 고구마밭은 농지니까 농업 목적으로 써야 되지 경비용으로 쓰는 건 아니죠. 잠깐만 쓰자고요. 할 수가 있습니다. 농지를 경비용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하려고 합니다. 농지는 농지 용도로 써야지 다른 용도로 사용되는 건 금지되어 있죠. 다른 용도로 사용하려면 금지되어 있으니까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근데 여기는 그 목적으로 쓰고 나서 컨테이너 박스 드러내면 다시 농사 지을 수가 있는 거죠. 농지 전용은 아예 농지가 없어지는 거고, 여기는 다른 목적으로 잠깐 썼다가 다시 농지로 돌려놓을 수가 있는 겁니다. 농지가 없어지는 게 아니죠. 다른 용도로 일시 사용하는 거니까, 이거는 저 위까지 올라갈 필요가 없고 시군구에게 허가받으면 되고, 관청에서 타용도로 일시 사용하려면 시군구와 협의하면 됩니다. 농지가 없어지는 게 아니니까 여기는 부담금을 내는 게 아닌 거죠. 이것 가지고 그렇게 시험에 나온 겁니다. 부담금은 언제요? 농지 전용 때요. 컨테이너 박스 걷어내고 다시 농지로 돌려놔야 된다. 농지로 복구해야 된다. 제대로 복구할지 안 할지 못 믿겠다. 꾀꼬리 돈 묻어라. 복구비를 예치하게 할 수 있다가 있습니다. 이제 문장으로 보시죠. 굵은 1번 농지 전용 허가. 동그라미 2번 농지를 전용하는 자는 농지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된다. 굵은 2번 농지 전용 협의. 주무부 장관 지방자치단체 장은 농림부 장관과 농지 전용에 대한 협의를 한다. 굵은 3번 농지 전용 신고. 동그라미 1번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한다. 1-1, 1-2, 작은 2, 작은 3 다 합치면 그게 여기서 보신 최소한 시설의 유통이 더 얹어진 겁니다. 최소한 시설과 유통시설에 동그라미 2번 경사농지 전용할 때는 신고하고 할 수 있다. 굵은 4번 농지 전용 때는 농지보전 부담금을 낸다. 농지 전용에 관련된 사람들은 누구라도 다 농지 전용 허가든 다른 법에서 허가가 의제되는 과정을 거쳤든 농지 전용 협의든 농지 전용 신고든 하는 모든 자는 해당하는 자는 농지 보전관리 조성을 위한 부담금을 농지관리 기금을 운영관리하는 자, 그러니까 농림부 장관에게 내야 한다. 땅값 개별 공시가의 30%로 한다. 30%요? 근데 너무 큰 거 아니잖아요. 옛날 농지였습니다. 이전에 농지였죠. 예를 들면 10만 원. 농지는 허가만 받으면 건물 지을 수 있는 땅이죠. 100만 원. 그러면 요거에 30% 3만 원이니까 100만 원으로 따지면 3% 수준인 거죠. 물론 모든 경우가 다 이렇게 되는 건 아니겠습니다만, 그러니까 실제로 엄청난 부담은 아닙니다. 또 어느 정도 걷어야 농지를 유지할 수가 있는 거죠.
다음에요. 굵은 5번. 타용도 일사용 허가와 협의. 그 표의 첫째 줄에 있는 컨테이너 박스, 경비 초소 드러내면 다시 농지를 쓸 수 있다. 그거면 되고요. 그 기간 생략하겠습니다. 표 아래 문장이요. 그러니까 동그라미 1번. 농지를 위 용도로 일시 사용하는 자는 일정 기간 사용하고 농지로 다시 복구한다는 조건으로 시군구에게 허가를 받아야 된다. 농지를 타용도로 일시 사용하려는 자가 국가지방자치단체 행정청이면 시군구와 협의한다. 동그라미 2번 기간 연장도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다 된 거고요. 굵은 7번에 조치명령이 있습니다. 첫 번째 점에서 3문제, 두 번째 점에서 2문제, 5문제가 나왔어요. 농지법 1년에 2문제인데 그 대목에서만 5문제가 나왔어요. 엄청 중요하다는 얘기죠. 허가받은 자가 관계공사 중지 등 유익규정에 따른 조치명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기타 6가지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중개법에서 자주 보시는 거죠. 익숙한 겁니다. 여기서는 허가를 취소해야 된다.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성격이 다른 거죠. 6가지가 뭔지 모르겠어요. 아실 필요도 없고요. 행위 기본서 보시더라도 읽을 필요도 없습니다. 아무튼 나머지들은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언제요? 조치명령 위반 때는 허가를 취소해야 된다는 거죠. 조치명령 위반 때는 허가를 취소해야 된다. 그것 가지고 5번이 나온 겁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농지법의 이제 주 내용이었고, 이 부분을 넘어서 시험 나오는 경우들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거의 다 지금 아까 시험 나온 거의 모든 내용들을 다 짚은 거죠. 그래서요, 지금 큰 틀에서는 지워졌습니다만 경자 유전 그게 이제 중요한 한 덩어리이고, 기타 덩어리로 농지의 정의, 그다음에 농업진흥지역, 농지전용과 타용도 일시사용. 아무튼 이 나머지 3덩어리에서 번갈아 가면서 나오고 그런 식으로 가고 있는 정도로 경자 유전 내용이 중요합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기초인문 과정들을 마무리하게 되는데요. 그 짧은 시간은 아닙니다만, 그 20시간 가까이 됐는데, 기초인문 과정이 그냥 처음 공부하시니까 기초로 살살 이런 게 지금 이게 아니었죠. 공부하신 분들은 속았나?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어요. 우리 시험에 나오는 핵심 용어들을 지금 다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핵심 용어들이 다 들어있는 겁니다. 어차피 우리 시험, 공법 시험은 소련말 시험이죠. 단어가 내 혀에서 나오고, 그러니까 단어를 익숙하게 운용할 수 있으면 그래야 또 그 내용이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초인문이라고 하지만 또 이 단어가 아닌 우리의 일상 상식을 갖고 얘기하면은 시험하고는 전혀 멀어진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이쪽으로 오셔야 됩니다. 그래서 핵심 단어들이 나와 있었고 핵심적인 내용을 보신 거고, 그래서 기초인문이라고 하지만은 처음 보시는 분들은 워낙 생소한 용어 때문에 고생이 많으셨을 겁니다. 그런데 방법 없어요. 그 단어에 익숙해지셔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새로 나온 단어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고 어떤 뜻을 갖고 있는지, 우리 상식과는 어떤 관계가 있는지에 대해서 본 강의보다도 좀 더 많은 설명을 드릴 수가 있는 거였죠. 그런 점에서 기초인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좀 풍부한 설명이 있었던 거였고, 그다음에 새로 나오는 단어는 어쩔 수 없이 새로 공부는 하셔야 돼요. 반복해서 보실 거죠. 반복해서 보셔야 합니다. 그래서 반복해서 보셔서 익숙하지 않은 단어들 내 혀에 익숙해지시면 바로 그 다음 내용하고 연결하는데 큰 어려움 없이 편하게 훨씬 부드럽게 공부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고생들 많으셨고 다시 이제 새로운 과정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